자, 오늘은 중2 세 번째 강의를 실시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일단은 이 단원을 보니까 1단원, 그죠? 여기 일단은 수와 연산, 두 번째 방정식, 세 번째 함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단원이 수화식, 두 번째 단원이 방정식, 세 번째 단원이 부등식, 네 번째 단원이 1차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 1학년 강의는 지금 넣기 전이지만 다음에 1학년 강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세 번째 강의는 주로 부등식과 연립 방정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죠? 연립주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립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뜻으로.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뭐 두 개, 세 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1차 방정식이 연립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죽겠다. 컨디션 안 좋은데, 제자 장지원이가 경쟁을 하자는 바람에 저도 지금 억지로 강의를 좀 넣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계속 저를 이겨 먹자고 달려드는데 아주 지금 미치겠습니다. 저보다 강의를 확실히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아주 긴장됩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죠? 이 함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서쌍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x, y로 이렇게 기억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x의 값이 2, y 값이 1일 때 우리가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연립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y는 얼마일까요? x 플러스 y는 3. 3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로 제가 식을 억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x 마이너스 y 값은 얼마일까요? 1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새가, 그죠? 이런 모양새가 연립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얘가 방정식이냐고 보면 정말 진짜는 이게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가.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3이 되는 xy 값은 많습니다. 무수히 많겠죠. 또 x-y,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뺐을 때 1 되는 수는 많아요. 그러면 얘를,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 이 형태를 좋아한다 했죠. 그러면 이걸 꽂히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예식을 꽂히면 바로, 그죠? 양변에 플러스 y를 해서 y
플러스 1은 x. 자, 그럼 y는 양변에 1을 빼버리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식은 y는 x 마이너스 1 이 두 식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형태는 사실은 ax 플러스 by는 어떤 상수, 이런 형태는 방정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란 말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형태는 또 오리지널 함수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 이름은 연립 함수. 1차 함수, 이렇게 연립 1차 함수식이다, 이런 말을 해도 더 훨씬 좋아요. 사실은. 왜냐, 얘와 얘는 그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자,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x가 0일 때 y는 얼마인가, 이 x축, 데카르트가 만든 그죠, 좌표평면 y,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x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 두 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일 때는 0을 대입하면 y는 3이죠. 그죠? 이 3 이렇게 이 점을 지나고요. y가 0일 때는 더하기 x를 해버리면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가 0이면은 x는 3 이렇게. 아, 둘 다 3이네요. 자, 그래서 이 두 점과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요렇게 에이, 요렇게 올라가죠. 그죠? 아, 그래프가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프는 뭐 왼손이 올라가고 플러스 그래프는 오른손이 올라간다. 그러면 차처음 배우기를 하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있는 이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되느냐, x가 0일 때는 얼마냐, 그 y절편을 말하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0일 때는 그죠, y가 0일 때는 x는 1이기 때문에 x는 1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1번식 그래프, 1번식 그래프와 2번 그래프의 교점은 그죠, 겹치는 점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이 결국 그죠,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거든요. 자,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여기를 형성하는 그 답을 이렇게 작성해 보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x, y,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쭉 가고요. 자, 그럼 x는 여기서는 1이면은 y는 2 이렇게, 여기가 2면은 y는 1,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요렇게 해서 답을 작성해 보면 x가 1일 때는 0이 되겠죠. x가 2이면은 1이 되고 x가 3이면은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답이 많이 형성됩니다. 결국 두 답을 만족하는 곳은 얘잖아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이거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은 경우에 가능하지만 바로 찾을 때는, 물론 이 그래프를 활용한 방법도 사실은 두 식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도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해할 때는 이 방법도 괜찮다. 근데 결국은 그죠,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그죠, 이 답이 1차 방정식보다는 1차 함수에 가깝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데, 자, 간단하게 x 플러스 y는 3 이렇게 좀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접시 저울이 있습니다.
접시저울이 있습니다. 왜 접시저울이 있냐면 항상 두 식이 같다라고 나오면 좌변과 우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등호가 붙어 있으면 좌변과 우변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같다. 즉 수평을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접시저울과 2번 접시저울, 즉 접시저울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르는 문자는, 그죠? 모르는 문자는 X랑 Y랑 되어 있고요. 여기도 물론 문자가 두 개 있습니다. 즉 모르는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두 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접시저울은 두 개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1 때 배우는 접시저울로 하나를 푼다 딱 하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x 플러스 1이 3이다 라고 하면, 그죠? 는이다 라고 하면 양변에다가, 그죠? 양변에다가 이렇게 1씩 드러낸다. 즉 마이너스 1을 더한다 라는 개념으로 하면 당연히 이 x 값은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미지수가 하나가 나오면 접시저울은 한 개. 일반적으로 그렇죠. 미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접시저울이 1번과 2번 두 개를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 방식을 어떻게 푸느냐, 그죠? 두 식을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더하면은 더할 가짜. 그 다음에 빼는 것은 감. 자, 이 감자는 좀 어렵지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상세히는 잘 못 쓰겠고요. 자, 그래서 더할 가짜와 감할 감. 뭐로 따지면 가감법이라면 가감법. 자, 그래서 한글로 적을게요. 가감법.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고 빼는 법으로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그죠? 좌변에 있는 목표는 뭐냐면 두 개의 문자를, 그죠?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만든다. 즉 하나의 문자를 없애는 게 목표입니다. 즉 그래서 중2 방식을 중1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자 하나가 없어지겠는가? 더하면 y가 없어질 것이고 두 접시저울을 빼면 x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더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 두 식을 더하게 하면 새로운 접시저울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두 식을 더하게 하면 x 더하면 2x, y 마이너스 y 더하면은 없어지겠습니다. 2x는 3과 1을 더하면 4. 그럼 x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죠? 2 이렇게. 그래서 이 구한 값을 아무 식에나 대입을 하면 x는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y는 3. 양변에 또 2를 빼면 y는 1 이렇게. 즉 한 문자를 먼저 구해서 그 값을 대입하면 다른 문자가 나오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배운 게 이제 가감법인데, 그죠? 가감법인데, 자,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더할까, 감할감, 법, 더하고 감해서 빼서 어떤 문자의 그 두 값을 구하는 것이 가감법입니다. 두 접시저울을 더하거나, 그죠? 더한다는 것은 이게 좌변은 좌변끼리 그냥 엎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그러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접시저울을, 그죠?
이게 덮는다고 해서 그 수평이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시저울로 말하자면 짜증나겠죠. 더 무거워지니까 이 가지에 그죠? 이 가지에 걸리는 힘은 당연히 많아지는데 그래 수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 어떤 미지수 값을 구하면 감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신 넣어서 대입한다 그죠? 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입법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사실은 그죠? 이 미지수라는 개념은 그때도 말했듯이 모르는 길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모르는 길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x, 이것은 y 이렇게. y랑 x랑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문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즉 똑같은 그죠? 똑같은 이 볼펜이 이렇게 볼펜이 이렇게 두 자로 있었을 때 이 길이를 x라고 두면 2x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뭐 연필 길이를 y라 하자 이렇게 하면 이 연필이 만약에 세 자루가 있다 이렇게 하면 3y가 되겠죠? 3y.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미지수는 길이를 모르는 사물, 눈금 없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수를 그죠? 이 두 문자를 어떤 미지수를 더해서 3이 나온다 이렇게. 둘이 더해서 3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식을 그죠? 이렇게 x 빼기 y 이렇게 y를 해서 1이 나온다. 그러면 이 x 길이와 y 길이가 얼마인가? 그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길이는 마이너스 개념은 사실은 없지만 그 값은 손해가 있으면 마이너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법은 뭐냐면 잘 보세요. 대입법은 이 x 길이를 그죠? 이 x 길이를 자, 한번 양변에다가 y 길이를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y를 더하면 x는 이렇게 x는 양변에 y를 이렇게 더하게 하면 얘는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 y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즉 1번식과 2번식이 있었을 때 이 2번식이 x에 관한 그죠? 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는 x에 관하여 그죠? 그 다음에 y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x는 y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이 모양을 살짝 바꾸어서 얘를 대입하기 때문에 대입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그죠? 이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즉 y 플러스 1이랑 플러스 y랑이 3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y는 그죠? 이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방식이 되어버렸죠. 2y는 2가 되고 y는 1 이렇게.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것이 대입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이 동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이 동치법이라 있는데 얘는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에 x는 이렇게 x는 저 1번식을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y 플러스 3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양변에 y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x는 y 플러스 1로 바뀌었습니다. 이 양만 하면 되니까요. 양변에 플러스 y를 한 거죠. 그러면 이 x는 얘고 또 x는 또 얘예요. 결국은 이 둘은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얘 둘도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y 플러스 1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플러스 y를 해주면 2y가 될 것이고 양변에 1을 빼버리면 2가 되겠죠. 그래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이런 기법이 바로 치역이 같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값이 같다 그래서 동치법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얘는 좀 고급진 방법이고요. 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은 바로 가함법과 대입법이 되겠습니다.